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30대 여자입니다. 얼마 전 딸을 출산하고 육아 전쟁 중인데요. 매일 필립의 사연방을 틀어놓고 힘을 내고 있답니다. 여러 사연들을 매일 들으며 배꼽이 빠지도록 웃었는데 오늘은 제가 웃음을 선물하려고 글을 쓰게 되었어요. 시간 나는 대로 틈틈이 써서 한 달 동안 정리해서 사연을 보냅니다. 그럼 재밌게 들어주세요. 제 입으로 이런 말을 하기 정말 부끄럽지만 어릴 적부터 남자들에게 인기가 많았어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보면 평범하기만 했는데 무슨 행운인지 항상 제 주변에는 남자들이 많았답니다. 그렇다고 제가 공주병에 걸린 아이로 지낸 건 아니에요. 오히려 털털하게 보이기 위해 치마 한 번 입지 않았고 머리도 쇼컷으로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학창시절에 남학생들과 허물없이 지냈고 여자아이들에게는 인기 많은 보이시한 여학생이었습니다. 이게 제가 원하는 그림이었고 학창시절은 만족스러웠어요. 그런데도 제 얼굴만 보고 대시하는 남학생은 적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여학생들에게 가장 인기 많았던 농구부 남학생이 있었는데 어느 날 저희 교실로 찾아와 저에게 고백을 하더군요. 교실 문을 열고 한 팔을 제 어깨에 올리더니 장미꽃을 물고 있던 입으로 최민수 말투로 말했습니다. 민경아, 나의 꽃을 받아줘. 너의 그 앵두 같은 입술로 줄기를 물어주겠니? 육갑, 칠갑 떨고 자빠졌네. 야, 이 새끼야, 불알 친구끼리 뭐하는 짓이야. 난 너와 친구 싫다. 남자가 되고 싶단 말이다. 자, 나의 마음을, 나의 장미를 너의 앵두 같은 입술로 받아줘. 교실에 있던 여학생들이 저를 부러운 눈으로 보더군요. 저는 이 오글거리고 느끼한 친구놈의 목을 두 손으로 감았습니다. 그때 다들 제가 키스를 할 줄 알고 소리를 질렀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친구 녀석의 목을 감고 무릎으로 쌍방울을 걷어찼습니다. 퍽 소리가 나면서 친구놈은 개거품을 물더군요. 그러게 왜 나대고 지랄이야. 넌 내가 만만하냐 이 새끼야? 만만하다니. 난 이렇게 하면 널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넌 내 여자니까. 이 새끼가 오늘 맞을짓을 계속하네? 좋다 이 새끼야. 손 치워. 손 치우라고. 쌍방울 터뜨려서 남성 호르몬을 없애줄 테니까. 그거 떨어지면 날 친구로 받아들일 거 아니냐고. 어서 손 치워. 그러자 친구놈은 한 손으로 그곳을 쥐어잡고 다른 손으로 저에게 다가오지 말라고 손짓을 하더군요. 미경아, 미안해. 내가 육갑 떨었어. 다신 고백 같은 거 안 할게. 진작 그랬어야지. 야 이 새끼야. 한 번만 더 까불면 평생 앉아서 오줌 누게 할 줄 알아. 그 친구가 저를 좋아해 주는 건 고마운 일이긴 했지만 학창시절에는 남자친구를 사귀고 싶지도 않았고 그동안 받아왔던 뜨거운 관심이 부담되었기 때문에 모두와 친구로 지냈답니다. 제가 대학에 갔을 때도 역시나 쇼컷과 청바지에 셔츠를 입으며 보이시한 차림으로 다녔어요. 그러다 저도 같은 과 동기 남학생과 사귀게 되면서 치마도 입게 되었고 머리도 길렀어요. 그러자 학교에서 아주 유명한 여학생이 되어 다른 과에서 제 얼굴을 보러 오겠다며 강의실 복도로 남자들이 줄을 섰습니다. 마치 동물원에 원숭이라도 보러 온 애들 마냥 부담스러운 시선으로 저를 구경하더군요. 그래서 저의 연애는 길게 가지 못했어요. 남자들에게 인기가 많고 같이 다니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제가 먼저 차이게 되었죠. 이후 이별 후유증 때문에 힘들어서 다시 머리를 쇼컷으로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을 강하게 하고 싶어 복싱 체육관을 찾았답니다. 체육관에서는 다행히 저를 여자로 보고 들이대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들 운동하느라 여념이 없어서 제가 집중해서 운동을 할 수 있었죠. 3개월 동안 기초를 단단히 익히고 배웠더니 관장님이 아마추어 복싱 대회에 나가볼 생각이 없느냐고 물으셨어요. 하지만 저는 자신을 업그레이드하고 싶은 마음에 복싱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거절했습니다. 예쁘다는 소리를 듣는 일은 여전하긴 했지만 쉽게 보고 다가오는 남자는 더 이상 없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외계인같이 특이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꽃미남에 잘 빠진 몸매를 가진 그는 회사에서 만난 동기였습니다. 인기가 엄청 많아서 여직원들의 고백을 수십 번 받았답니다. 외모는 아주 잘났는데 성격은 완전 여성적이었어요. 비품실에서 마주친 그 남직원이 저에게 생각지도 못한 부탁을 했습니다. 미경 씨, 이것 좀 들어줄래요? 제가 손목이 약해서 들어올리지 못하겠어요. 비품 박스요? 그걸 들어달라고요?
아, 네네. 테이블 위에 올려드리면 되죠? 저는 한 손으로 상자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줬습니다. 그러자 남직원이 환호성을 지르더군요. 어머, 미경 씨 땡큐요. 그런데 힘이 엄청 좋다. 혹시 용가리 통뼈예요? 난 두 손으로 들기도 힘든데 이걸 한 손으로 들다니 너무 매력적이시다. 뭘 이 정도 가지고. 아, 그리고 용가리 통뼈 아니고요. 누구나 이 정도는 힘을 쓰면서 살아요, 상철 씨. 우리 회사 여직원들은 다들 친절하던데 그게 다 제가 꽃미남이어서 그렇다죠? 미경 씨도 제 부탁을 들어준 이유가 절 좋아해서 그런 건가요? 도끼병이 심하시네요. 상철 씨 박스 하나 올려줬다고 좋아하냐고 물어요? 누가 들으면 초딩인 줄 알겠네요. 볼일 다 봤으면 비켜봐요. 저도 여기 필요한 물품 가지러 온 거거든요. 좋으면서 튕기기는. 그렇게 아니라고 해도 내 눈은 못 속여요. 미경 씨도 날 좋아하는 게 분명해요. 맞죠? 자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그러시면 혼납니다. 입 다물고 저리 가세요. 여자들은 꼭 마음을 들키면 화를 내더라. 오늘도 내 팬이 하나 더 생겼네. 미경 씨 날 좋아하는 건 상관없지만 제 스타일이 아니시니까 사귀자고 고백하고 그러지 마세요. 아셨죠? 그 남자가 회사에서 인기가 많은 건 알겠는데 도끼병이 심한 것도 사실이었어요. 제가 자기를 좋아한다고 확신하길래 저는 정신 차리라고 목에 두 팔을 감았어요. 어머머, 지금 나한테 키스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원하면 한번 해드릴게. 자, 저는 그 남자의 목을 꽉 잡고 무릎으로 쌍방울을 걷어찼습니다. 그러자 캑 하는 소리가 터져 나오면서 바닥에 뒹굴더군요. 하여튼 말귀 못 알아듣는 것들은 한 대씩 맞아봐야 정신을 차리지. 야, 회사에서 내 얼굴 보면 눈 깔고 다녀라. 미경 씨,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아니면 아니지 왜 때리고 그래요? 내 소중이가 떨어져 나간 것 같다고요. 내가 그동안 걷어찬 쌍방울 중에서 가장 작은 것 같던데. 꼴의 남자라고. 야, 앞으로 조심해라. 그리고 새끼야, 이런 박스 하나 들어올리지 못해서 여자한테 부탁하냐? 나가 되죠, 이 연약한 멸치 새끼야. 제가 제대로 참교육하자 그 남직원은 저만 보면 눈을 깔고 지나갔습니다. 회사를 다닌 지 1년이 조금 지나고 회사 대표님이 저를 따로 불러서 일을 주셨어요. 회사를 홍보하는 영상을 만들 것인데 저더러 사회자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대표님 눈에 가장 눈에 띄는 미모가 저였다고 말씀하시며 예쁘게 단장해서 회사의 얼굴이 되어달라고 부탁하셨답니다. 그래서 저는 시키는 일이라 제대로 할 마음에 이참에 샵에 가서 메이크업을 받고 머리를 하고 치마 정장을 입고 회사에 갔어요. 그리고 홍보 영상을 찍으러 거의 모든 부서를 돌았는데 남직원들이 하나같이 놀란 눈으로 저를 보더군요. 평소 꾸미지 않고 추레하게 다니던 제가 꾸몄더니 놀랄만도 했죠. 여하튼 무사히 영상 촬영을 다 하고 제 자리에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제 책상에는 남직원들이 두고 간 간식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어요. 제가 이런 게 싫어서 꾸미지 않고 다닌 것인데 그날 하루 꾸몄더니 또 인생이 피곤해질 것 같았습니다. 다음날 맨 얼굴에 청바지를 입고 출근했는데도 저에게 관심을 주는 남자들은 더 많이 늘었어요. 괜히 홍보 영상을 찍었다 싶었죠. 일주일 사이에 저에게 구애한 남자만 10명이 넘었고 퇴근 후 회사 앞에서 같이 밥 먹자고 추파를 던지는 직원도 여럿 있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말을 아끼며 거절했습니다. 그러던 월요일 아침, 저에게 한 대 얻어맞았던 상철 씨와 비품실에서 또 마주쳤습니다. 그는 눈을 깔고 들어오더군요. 상철 씨, 저기 A4 박스 좀 옮겨줄래요? 이걸 다요? 저 혼자서요? 왜? 못 되겠어요? 그럼 놔둬요. 아니에요, 들 수 있어요. 어디로 옮겨줄까요? 저희 부서 프린터 앞에다가요. 좋아요, 제가 옮겨드릴게요. 들었다. 상철 씨는 가녀린 다리로 뒤뚱뒤뚱 걸어서 저희 팀 자리까지 박스를 날라주었어요. 그런데 오후쯤 상철 씨가 이른 퇴근을 하더군요. 저는 별 신경 쓰지 않고 개인적인 일로 나가는가 보다 했는데 상철 씨가 직접 조퇴의 이유를 알려주더군요. 저기 미경 씨, 저 아까 박스 나르다가 손목을 삐끗했어요. 그래서 병원 가서 엑스레이 찍으러 가요. 네? 아까 제가 부탁한 A4 박스 때문에요? 헉, 그거 날랐다고 손목이 삐어요? 내가 손목이 약해서. 전 미경 씨가 또 때릴까봐 부탁을 들어줬어요. 왜요?
설마 쌍방울을 걷어찰까봐? 이봐요. 그때는 상철씨가 자꾸 오버하고 까불어서 그런 거고 아까는 그냥 부탁이었어요. 거절하면 그만인 걸 왜 미련하게 다쳐가면서 들어줬어요. 그러자 상철씨가 머리를 남기며 반짝거리는 눈으로 대답하더군요. 그건 내가 미경씨를 좋아하니까요. 미경씨는 보면 볼수록 아름답고 예쁜 사람이에요. 고백하고 싶었는데 얻어 터질까봐 이제야 고백합니다. 상철씨 진짜 캐릭터가 독특하네요. 뭐 고백은 잘 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연애에는 관심이 없어서 가서 손목 치료 잘하세요. 뭐지? 지금 날 거절한 거예요? 우리 회사 최고의 킹카인 나를 외면했단 말이에요? 나를 이런 식으로 대한 여자는 평생 미경씨가 처음이에요. 당신이라는 사람 내가 꼭 가지고 말겠어. 아우, 또 저놈의 자뻑. 상철씨 병원 가는 김에 정신과에도 들렀다 와요. 도끼병 좀 고치고 오라고요. 저는 상철씨가 실없는 고백을 한 거라 생각하고 무시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도 다다음날도 계속해서 고백하더군요. 둘만 있는 장소에서 고백하는 것도 모자라 아예 저희 팀 사무실에 들어와서 사랑 고백을 했답니다. 미경씨, 점심 먹고 안구 정화하려고 들렀습니다. 아, 역시 사랑스럽군요. 그럼 이따 쉬는 시간에 보고 싶으면 또 내려올게요. 아씨, 쳐맞아봐야 정신을 차릴 거예요? 회사에서 뭐 하는 짓이에요? 뭐 하는 짓이긴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마주하고 있잖아요. 징글징글하네.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만 나가요. 이런 식으로 매번 저를 찾아와서 고백하는 바람에 회사에 있던 상철 씨를 좋아하는 여직원들은 저에게 눈살을 찌푸렸고 남직원들은 모두 저를 포기하더군요. 회사 최고 미남이 들이대니 마음을 접은 모양이었습니다. 회사의 소문은 저와 상철 씨가 사귄다고 이미 널리 퍼져버렸는데 상철 씨는 이를 부인하지 않고 맞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졸지에 저는 사내 커플이 되고 만 겁니다. 너무 화가 난 저는 상철 씨를 회사 밖으로 불러 경고했어요. 소문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라고 기회를 주겠다고 했죠. 그러자 상철 씨는 그럴 수 없다며 실실 쪼개더군요. 이에 저는 복싱을 배우고 처음으로 주먹을 날리고 말았어요. 잽으로 상철 씨 얼굴을 한 대 쳤더니 바로 대자로 자빠져서 기절했습니다. 뭐야? 그거 한 대 맞고 기절한 거야? 이봐요, 상철 씨, 숨 쉬어. 에이, 젠장할. 저는 기절한 상철 씨를 들쳐업고 가까운 응급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링거를 맞고 반나절 만에 깨어났는데 제 얼굴을 보자마자 그러더군요. 미경씨, 저 죽는 줄 알았어요. 잠깐 하나님을 보고 온 것 같아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분은 나에게 절대 미경씨를 놓치지 말라고 충고했습니다. 당신은 나의 운명입니다. 외계인 같은 시키. 이걸 진짜 어쩌면 좋지? 그래, 사귀어 봅시다. 얼마나 버틸지 모르지만 만나 보자고요. 역시 신은 존재하고 있었어. 나의 간절함을 들어주시다니. 미경씨, 사랑합니다. 우리 오래오래 행복하게 함께해요. 저는 사귄다고 했으나 오래가지 못할 거라 확신하고 그와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그 외계인 같은 상철 씨를, 비실비실하고 연약한 상철 씨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눈에 콩깍지가 제대로 씌었는지 하루 종일 그의 생각이 떠나지 않아서 열렬히 사랑하게 되었네요. 그렇게 1년 넘게 사내 커플로 부러움을 받으며 연애를 하고 나이 30이 지나면서 저희 두 사람은 결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서 평생의 동반자가 되기로 했죠. 저희 부모님은 상철 씨의 꽃미남 외모에 호감을 느끼긴 했으나 비실비실한 게 조금 아쉽다고 하셨어요. 그렇다고 결혼 자체를 반대한 건 아니고 운동 좀 시키라고 조언 정도 해주셨습니다. 한편 남편의 유일한 가족인 시어머니는 미국 한인타운에서 장사를 하고 계셔서 인사를 못 드렸어요. 그런데 저를 만나지도 않고 결혼 승낙을 하셨다며 상견례 날짜를 잡으라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에 들어온다고 해서 상견례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한 달 뒤 한국에 오신 시어머니를 상견례 자리에서 처음 뵙게 되었습니다. 저희 식구들이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문이 열리며 예비 남편과 함께 들어왔어요.
그이가 먼저 들어오고 시어머니가 뒤이어 들어오시는데 문 사이에 껴서 들어오질 못했습니다. 덩치가 얼마나 크시던지 좋기 100kg은 넘으시는 것 같았어요. 육중한 몸이 식당 룸에 미닫이 문에 걸려서 낑낑대시는데 저도 모르게 폭소하고 말았습니다. 물을 들이키던 중이었는데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입안에 든 물을 분수처럼 쏟아버렸죠. 아, 여기 왜 이렇게 좁은 거야? 가게 인테리어가 개판이구만. 됐다. 빠졌어. 아휴, 힘들어. 저와 부모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처음 본 시어머니한테 인사를 드렸어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네가 미경이구나. 그래, 듣던 대로 와꾸가 좋네. 왔고요? 낮바닥 말이야. 얼굴이 좋다고. 아, 네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어머님도 미인이십니다. 왜 말을 더듬어? 빈말하기가 힘들었냐? 그리고 너 아까 내가 문에 꼈을 때 물을 뿜어가며 웃었지? 사람은 첫인상이 중요한 건데 오늘 좀 실망했다.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아직 철이 없었나 봐요. 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할 거야. 내 귀한 아들과 결혼하게 되면 아주 잘해야 한다고. 4대 독자의 몸이 약해서 네가 해야 할 일이 많을 거다.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조금 거슬리긴 했지만 상견례 자리에서 사사건건 따지고 싶지 않으니 무조건 알겠다고 대답하고 넘어갔습니다. 다행히 갈등 없이 결혼은 잘 치렀고 남편과 둘이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이는 몸이 약하긴 하지만 제가 해달라고 하는 걸 잘해줬어요. 이를테면 주방에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다며 아무것도 못한다고 했는데 제가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시켜봤더니 살림을 꽤 잘했어요. 주말에 제가 새콤한 짭짤한 게 먹고 싶어서 김치 부침개를 해달라고 했더니 그이가 식당에서 파는 것보다 잘 부쳐서 가져오더군요. 자기 소질 있다. 정말 잘한다고. 내가 안 해서 그렇지 하면 엄청 잘해. 그런데 손목이 또 나간 것 같아. 삐끗한 게 인대가 늘어난 모양이야. 후라이팬 좀 들었다고 손목이 나가? 자기야, 보약도 먹이고 각종 영양제를 그렇게 먹는데 왜 이렇게 약할까? 아니다, 내가 말실수를 했네. 사람마다 타고나는 뼈가 다르니 그럴 수도 있지. 다음부터는 후라이팬은 내가 잡을게.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김치전을 냠냠 쩝쩝 잘 먹고 있었는데 신혼집에 시어머니가 들이닥쳤습니다. 저와 남편은 일어서서 시어머니한테 인사를 드렸어요. 어머니 모셨어요? 그래, 나왔다. 여기 내 방은 어디냐?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얘가 왜 이래? Hey, my son. 철, 엄마가 호텔에서 묵고 있는 거 말 안 했어? 내가 집을 구할 때까지 같이 살겠다고 했잖아. 엄마, 그거 빈말 아니었어? 진짜 우리 신혼집에서 살겠다고? 이 새끼가 엄마 말을 개똥으로 들었나? 야, 임마. 엄마가 계약한 아파트는 이제 공사가 시작됐어. 1년 반은 기다려야 입주가 가능하다고. 그렇다고 계속 호텔에서 머물 수는 없잖아. 세아가 내려가서 내 짐 좀 가져와라. 용달차를 타고 왔는데 개자식이 옮겨주는데 돈을 더 받겠다고 해서 짐만 내리고 꺼지라고 했지. 내 아들은 몸이 약하니까 네가 수고 좀 해라. 네? 여기서 사시겠다고요? 1년 반이나요? 왜? 싫으냐? 나랑 살기 싫어? 그럼 저 많은 짐을 가지고 노숙하는 게 낫겠구나. 나 이만 나가보마. 어머님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지내세요. 갈 곳이 없다고 하시니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지. 역시 우리 며느리가 이해해 줄 거라 믿었다. 그럼 나는 욕조에서 반신욕하고 있을 테니까 네가 내 짐을 다 올려주고 정리까지 해줘라. 네, 어머님. 시어머니가 화장실로 들어가고 저와 남편은 아파트 1층으로 내려가 봤습니다. 캐리어가 4개나 있고 짐보따리가 여러 개 있었는데 하나같이 무거워서 옮기기가 힘들었어요. 남편은 캐리어를 끌려다가 어깨가 탈골되었답니다. 저기요, 나 어깨가 빠질 것 같아. 뭐, 어깨가 빠졌다고? 캐리어 끌다가 어깨가 빠질 수가 있는 거야? 여보, 미안해. 내 몸의 뼈의 밀도가 다른 사람보다 약해서 잘 부러지고 빠져. 그럼 당신은 병원에 가봐. 난 짐 정리하고 있을게. 혼자 다녀올 수 있겠어? 아니, 나 병원 혼자서 못 가. 무서워서 옆에 보호자가 있어야 해. 당신이랑 같이 갈래. 알겠어. 다녀오자.
갔다 와서 어머님 짐 정리하자. 저와 남편은 가까운 정형외과에 가서 남편의 빠진 어깨를 끼워서 맞추고 붕대를 감고 진통제를 맞고 나왔습니다. 신혼집에 다시 갔더니 시어머니가 반신욕을 하다가 잠이 들었는지 화장실에서 코 고는 소리가 집안 전체를 울렸습니다. 저 혼자 짐을 옮기고 정리를 해놓고 시어머니를 깨우려고 노크했습니다. 어머니, 반신욕을 너무 오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만 일어나세요. 시어머니는 욕조에서 한참을 주무시다가 깨어나셨는데 저를 불렀습니다. 욕조에 몸이 끼어서 못 나가고 있다며 도와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열쇠를 가져와서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구인 시어머니가 욕조에 앉아있는 걸 보니 저도 모르게 푹 하고 웃음이 나왔어요. 너, 나 비웃는 거냐? 이게 웃겨? 아니요,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꺼내드릴게요. 제 손을 잡으세요. 하나, 둘, 셋. 다시 하나, 둘, 셋. 시어머니의 육중한 몸은 욕조에서 쉽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용을 쓰며 땀으로 샤워하면서 꺼내보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어요. 남편까지 불러 시어머니를 꺼내보려고 해봤지만 소용없는 일이었어요. 해가 지고 지쳐버린 시어머니는 엉엉 소리를 내며 울었습니다. 이런 스벌, 욕조를 왜 이렇게 작게 만든 거야? 아동용이 따로 없네. 야, 세아가 119 불러라. 나 여기 더 있다가는 숨 막혀서 돼지겠다. 어머님 괜찮으시겠어요? 옷을 다 벗고 계셔서. 지금 쪽팔린 게 문제야? 내 생명이 위험하니까 빨리 119 불러. 저는 119에 신고 전화를 걸었고 10분 만에 구급대원들이 찾아왔습니다. 3명의 남자가 힘을 써서 시어머니를 꺼내보려고 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름칠을 하면 빠질 거라며 식용유를 뿌려가며 시어머니를 꺼내보려고 했답니다. 하지만 실패로 돌아갔어요. 결국 구급대원들은 망치와 오한말을 가지고 와서 욕조를 깨 부숴버렸습니다. 그제야 시어머니가 욕조에서 탈출하게 되었네요. 엉엉 울던 시어머니는 가운만 걸치고 병원에 가서 안정제를 맞으며 하루를 쉬셨고 저희 신혼집 화장실은 다시 공사를 해야 했답니다. 화장실이 넓지 않아 욕조를 더 크게 할 수 없다는 말에 그냥 욕조를 설치하지 않고 치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시작되는 시어머니의 동거는 아주 불편하다 못해 괴로웠습니다. 미국에 살다 오셨다고 해서 마인드가 쿨할 줄 알았는데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습니다. 예, 내 아들 어깨 빠졌다면서 내가 욕조에 낀 사이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니 정말 웃기는구나. 내가 분명 너 혼자 짐을 나르라고 했잖아. 아, 그게 상철 씨가 먼저 돕겠다고 나와서요. 그래서? 네 잘못이 없다 이거냐? 아니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앞으로는 무거운 건 제가 들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내 아들이 설거지를 하더라. 내 아들은 평생 주방에 간 적이 없는데 네가 그렇게 시켰니? 나 쇼크 받고 쓰러질 뻔했잖아. 어머님 살림은 같이 하는 게 맞죠. 저나 상철 씨나 똑같이 일하고 집에 오잖아요. 그러셔. 그래서 너는 남편을 부려먹겠다 이거냐? 부려먹겠다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는 대화 도중 주먹으로 제 배를 강타했습니다. 100kg의 펀치를 맞아보니 눈앞이 노래지더군요. 저는 고꾸라져서 무릎을 꿇고 말았답니다. 남편은 옆에서 놀란 눈치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시어머니를 말리지도 못했어요. 시어머니는 앞으로 신혼집에 있는 동안 자기 말이 법이니 잘 따르라고 경고했습니다. 정신이 혼미해진 저는 일단 알겠다고 대답하고 말았죠. 그날은 한 대 얻어맞고 화가 심하게 나서 입을 열었다간 큰일이 날 것 같아 남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배가 아직 너무 아파서 일어나질 못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남편을 깨우더니 밖으로 보내고 저를 발로 차서 침대에서 나가 떨어지게 했답니다. 어머님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내가 주방에서 널 3번이나 불렀어. 그런데 네가 내 말에 맛있게 씹는 것 같아서 들어왔다. 왜? 많이 아프니? 어머님 저한테 손대지 마세요. 벌써 2번이나 저를 때리셨죠. 한 번만 더 때리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아이고 무서워라. 왜? 쌤이랑 머리끄댕이 잡고 맞짱이라도 뜨겠다는 거냐? 아니요. 이혼할 겁니다. 저도 집에서 귀한 딸로 자랐어요. 누구한테 맞아본 적 없이 살아왔는데 어머님이 주먹질 발길질하는 건 더는 용납 못합니다.
아, 그렇게 불쾌하셨어요. 네, 며느님 앞으로 건들지 않을 테니까 나와서 시키는 거나 해. 빨리 밥 차려. 다 엎어버리고 나갈까 했지만 한 번만 더 참아보기로 했어요. 저는 아픈 몸으로 밥상을 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자기 숟가락에 밥과 반찬을 올려 남편에게 먹여주더군요. 우리 찰리, 마이 베이비 아주 큐티해. 엄마, 조금 그런데 와이프가 보잖아. 그게 어땠어? 얼른 마미가 주는 밥 냠냠 하세요. 그러자 그이는 시어머니가 주는 밥을 잘 받아먹더군요. 회사에 남편과 같이 출근하면서 제가 맞을 때 왜 가만히 있느냐고 묻지 않았어요. 다만 경고는 확실히 했습니다. 당신, 다음에도 시어머니가 날 공격할 때 가만히 있으면 아웃이야. 끝이라고. 여보, 우리 엄마가 조금 거칠었지. 원래 성격이 불같은 분이라. 아가리 찢기 전에 닥치고 대답해. 알았어. 내가 중간에서 잘할게. 그리고 다시는 얻어맞는 일이 없도록 할게. 저는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시어머니와 계속 동거했습니다. 몇 주 동안은 욕을 먹긴 했지만 손찌검을 하지 않아서 참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에게 가르쳐줄 게 있다면서 거실로 불렀어요. 예, 거기 앉아서 내 아들 발톱 좀 깎아줘라. 내 아들은 내성 발톱이어서 아주 조심히 깎아야 해. 네? 저더러 남편 발톱을 깎으라고요? 그래, 당연한 걸 왜 물어? 손톱 발톱 깎아주고 코털 빠져나오면 깎아주는 것도 다 네가 할 일이야. 내가 미국에 있는 동안 내 아들이 혼자서 관리했는데 너무 마음에 안 들게 깎았다. 그러니 내가 옆에서 알려줄 테니까 일단 뜨신 물부터 받아와라. 뜨신 물이요? 그냥 시키면 움직이지 꼭 대묻더라. 물로 불려서 깎아야 잘 깎이잖아. 어서 받아와. 저는 엉겹결에 뜨신 물을 대야에 받아 거실로 갔고 남편이 발을 담그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박수를 2번 치더니 말했습니다. 예, 무릎 꿇고 내 아들 발을 2손을 들어라. 그게 자세가 제일 편하니까 토달지 말고 움직여라.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못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좀 그러네요. 제가 꼭 시녀가 된 기분이에요. 무릎 꿇고 남편 발톱을 깎다니요? 지금은 21세기이지 조선시대가 아니잖아요. 이게 또 빡치게 하네. 야, 까라면 깔 것이지 어디서 까불어? 너 처맞고 싶어서 안 달랐니? 그런 거야?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이는 고개를 돌리며 모르는 채 하더군요. 이 남편놈은 시어머니한테 한마디도 못하고 빌빌거리는 마마보이에 나이 처먹고 혼자 발톱도 못 깎는 등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이혼을 결심하고 남편이 발을 담근 대야를 들어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뿌려버렸어요. 이 거지 같은 것들아,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상황이야? 둘 다 정신과에 좀 가야겠어, 이 또라이 모자야. 이런 미친, 너 돌았구나. 막 나가겠다 이거지? 좋아, 받아주마. 이년아, 안 그래도 내 아들 부리는 거 마음에 안 들었는데 오늘 확실하게 조져주고 내쫓아주마. 남편은 소파에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는데 정말 다행이었어요. 그이가 이제 와서 말리면 흔들릴 수도 있으니 끝까지 개자식으로 남길 바랐습니다. 육중한 돼지 시모녀는 저에게 주먹을 휘둘렀는데 복싱을 배운 제가 느려터진 주먹을 피하지 못할 일은 없었습니다. 엉성한 주먹질과 발차기를 하는데 여유롭게 피해가며 돼지년이 지치기를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숨을 헐떡이던 시모년이 동작을 멈추더군요. 이년 너 잠깐 기다려봐. 숨 좀 고르고 조져줄 테니까. 저는 주먹을 들고 시어머니를 때리려고 하는데 몸이 굳어버렸어요. 아무래도 똑같이 주먹질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상황을 끝내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만하시죠. 저 어머님 아들이랑 이혼할 테니까 거기서 숨이나 고르고 쉬세요. 전 이만 나갑니다. 가길 어디 가 이년아. 제가 현관으로 걸어가던 중 시모가 점프해서 저를 덮치더군요. 천장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밑에 깔린 저는 돼지 시모년의 주먹질을 피하지 못하고 흠씬 얻어맞고 말았습니다. 무게가 보통 무거운 게 아니어서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결국 의식을 잃을 때까지 쳐맞고 나서야 남편이 119를 불러 시어머니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심하게 다친 저를 본 친정 부모님은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이혼 변호사를 선임했답니다. 결국 이혼 소송을 해서 1억을 받아냈고
저를 때린 것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징역 6개월을 살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감옥에 가게 되었고 남편과 이혼을 하며 제대로 끝이 났답니다. 그이는 어떻게 이혼당했는지 회사에 소문이 퍼져서 자기 발로 퇴사하더군요. 이후 소식이 끊기게 되었고 1년 동안 무사히 잘 지냈습니다. 그렇게 33세의 나이가 되자 다른 사람을 만날 준비가 되더군요. 결혼은 아니어도 연애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주변에서 소개해주는 남자를 여럿 만났답니다. 그중 건강하고 힘이 센 남자를 사귀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전 남편의 악몽이 있어서 그런지 약골은 더는 만나고 싶지 않았답니다. 여하튼 멋있는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었는데 저처럼 이혼한 돌싱이 아니라 완전 총각이었어요. 그이는 제가 이혼녀여도 상관없다며 정성을 다해주며 구애해줬답니다. 그래서 양심에 찔리지만 총각인 남자친구와 계절을 2번 보내며 연애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남자친구가 청혼을 하며 반지를 내밀더라고요. 저는 극구 사양하듯이 손사래를 치며 결혼은 도저히 못하겠다고 거절했습니다. 연애만 오래 하자고 그이를 설득하려고 했죠. 괜히 시댁 부모님이 이혼녀와 결혼한다고 그러면 큰 사달이 날 것 같아 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계속해서 결혼하자고 졸라댔어요. 미경아, 우리 엄마도 알아. 네가 이혼한 것도 알고 계셔. 그런데 상관없다고 하셨어. 모르겠다. 내가 시어머니에 대한 트라우마가 심해서 그런지 마음이 열리지가 않아. 자기가 나보다 훨씬 아까운 남자인 걸 알면서도 쉽게 결혼할 마음이 생기지가 않아. 미안해. 그러면 우리 엄마를 딱 한 번만 만나봐. 네가 판단해서 아닌 것 같다 싶으면 다신 결혼 이야기 꺼내지 않을게.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해? 알았어, 한번 만나 뵐게. 대신 어머니가 자기랑 헤어지라는 말씀하시면 난 시키는 대로 할 거야. 그럴 일은 없을걸? 어쨌든 바로 약속 잡을 테니까 이번 주말에 시간 비워놔. 제가 뭐라고 시어머니를 보고 결혼을 판단하라는 건지 미안해서 죽을 맛이었습니다. 며칠 뒤 남자친구의 어머님을 뵙게 되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보다 인상이 훨씬 더 선해 보였고 마음씨도 고우셨습니다. 아이고,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더 예쁘시네. 아가씨 반가워요. 내가 성우 엄마예요. 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그래, 어서 앉아요. 천천히 이야기 나눕시다. 엄마, 내 여자친구 장난 아니지? 진짜 여신급이지? 그래, 맨 얼굴인 것 같은데 빛이 나게 아름답구나. 이런 아가씨가 내 며느리가 되면 날마다 자랑하러 다닐 것 같아. 미경씨, 내가 말을 놓아도 될까요? 네? 네, 어머님 편하게 말씀하세요. 그래, 내 아들한테 들었어. 이혼을 했다고? 네, 어머님. 저 이혼녀입니다. 염치 없지만 성우 씨를 넘보고 말았네요. 아주 잘 넘봤어. 둘이 아주 잘 어울리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호리호리한 시어머니는 얼굴에 주름이 자글자글했지만 숨길 수 없는 미모는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뭔가를 결심했다는 듯이 미소를 지으며 저와 남자친구를 보며 말을 꺼냈습니다. 미경씨, 내 아들하고 결혼하게. 내가 반대할 거라고 지레 겁을 먹은 모양인데 난 자네가 이혼녀여도 상관없어. 어머님 저기 진심이세요? 아이고, 왜 이렇게 사람 말을 못 믿나? 요즘 이혼이 무슨 흠이라고 그래. 그리고 내 아들 놈도 만만치 않게 여자를 많이 만났어. 예전에는 여자친구랑 동거까지 했다니까? 정말요? 이렇게 반듯한 남자가요? 지금이야 반듯해 보이지. 예전에는 속 많이 썩였어. 인물 좀 반반하다고 여자를 얼마나 많이 만났는데. 그러니까 미경씨가 움츠러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냥 내 아들하고 결혼해서 잘 살았으면 한다고. 어머님, 감사해요. 이렇게 절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결혼하겠다는 거지? 성우야, 됐다. 네 놈이 못한 걸 내가 해줬다. 결혼하겠다고 했으니까 이젠 걱정할 일 없지? 엄마 고마워. 미경이가 어찌나 밀어내던지 엄마 도움이 아니었으면 100년 만년 연애만 하고 살았을 거야. 아무튼 우리 이제 한 식구가 되기로 했으니까 술 한잔 할까? 여기 이모, 소주 한 병 주세요. 그렇게 새 시어머니와 새 남편이 될 사람과 고기와 술을 먹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종일관 우아하고 교양 있게 보였습니다. 이런 시어머니라면 결혼해서 맞을 일은 없을 것 같아 좋은 마음으로 재혼하기로 결심하게 되었네요. 술이 조금 들어가고 해가 뉘엿뉘엿해지자 그만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는데 누군가 뒤에서 저를 불렀어요. 어라, 이게 누구야?
나 깜빵에 보낸 쌍년 아니야? 67년 잘 만났다. 미경아. 두 모자는 밥을 먹으러 들어오는 길이었습니다. 하필 제가 새 시어머니한테 인사드리는 날 마주치게 된 건지 하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무시하고 남자친구와 새 시어머니를 모시고 나가려고 했어요. 그러자 전시모가 욕설을 퍼부으며 다가오더라고요. 야, 이 후레지야 샹들리에 니 주라에 똥물에 튀겨 씹어 먹으려나. 니년 덕분에 내가 깜빵도 다녀오고 위제로 1억까지 뜯겼다. 기억은 하지? 저는 돌아보며 전시모에게 말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그런데 여전히 100kg가 넘는 돼지시군요. 깜빵에서 밥이 잘 나왔었나? 뭐? 이게 지금 날 조롱하는 거야? 야, 이년아. 내가 니년을 다시 만나길 얼마나 기다려왔는 줄 알아? 이봐 아줌마. 지금 내가 중요한 분들과 있으니까 조용히 밥이나 먹어. 그 지방 덩어리를 유지하려면 돼지 기름을 꽤나 먹어야겠구만. 이년이 뭘 믿고 주동아리를 털지? 오늘 니년을 작살내고 미국으로 돌아가겠어. 자, 간다 이 썩을려나. 100kg 넘는 전시모가 뱃살을 출렁이며 달려들자 저도 복싱 자세를 취했습니다. 이번에는 봐주지 않고 제대로 박살내주려고 마음먹었죠. 전시모의 면상이 두 걸음 앞으로 다가왔을 때 주먹을 뻗으려고 준비하는데 제 옆에서 뭔가 훅 하고 지나갔습니다. 전시모는 테이블 하나를 두 동강을 내며 자빠졌어요. 저희 새 시어머니가 발차기로 멧돼지 전시모를 날려버린 겁니다. 여리여리한 시어머니가 어떻게 이런 능력이 있는 건지 물어보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돼지년을 향해 하이킥을 날렸습니다. 바위가 깨지는 소리가 나면서 돼지년이 또 쓰러졌어요. 뭐야 이년, 이 말라깽이 년, 너 뭐하는 년이야? 자, 미경이 CM이 될 사람. 아하, 저년이 새 시집을 가려고 계획 중이었구나. 그런데 어쩌냐, 저년 면상을 갈아버려서 결혼식을 못하게 만들 거야. 설마 나한테 또 맞으려고? 그만 덤비는 게 좋을 텐데. 내가 방심해서 두어 대 맞아준 거야, 이 빼빼로년아. 이 내년 조지고 저년도 조지겠어. 전시모가 무식하게 힘으로 달려들자 새 시어머니가 빠르게 피해서 종아리, 허벅지, 뱃살 옆구리, 머리를 쉬지 않고 발차기를 갈겼습니다. 돼지년은 한 대도 때리지 못하고 고깃집 바닥을 구르고 또 굴렀습니다. 한편 제 남자친구는 전 남편을 보고 괜히 화가 나서 한 대 때렸는데 대자로 뻗고 기절해 있었어요.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었죠. 다시 새 시어머니의 공격을 구경하는데 발차기뿐만 아니라 돼지 같은 전시모를 유도 기술로 업어치기를 하더군요. 어머님, 어떻게 몸무게가 2배 이상 나가는 저 여자를 들어 내친 거죠? 아, 새아가 구경 잘하고 있지? 인연이 널 많이 때렸다는 건 들었다. 내가 오늘 다 갚아줄 테니 마저 구경해라. 네, 어머님, 파이팅! 시어머니는 멧돼지년을 양팔을 등 뒤로 부러지기 직전까지 꺾었습니다. 비명소리가 고깃집을 크게 울렸습니다. 아, 그만해. 내가 졌어. 항복할 테니까 놓아줘. 벌써? 그럼 일단 무릎 꿇고 내 며느리에게 사과해. 시어머니는 여전히 전시모의 두 팔을 등 뒤에서 꺾고 있었고 오금을 발로 쳐서 제 앞에 무릎을 꿇게 했답니다. 이런 젠장, 내가 이렇게 당하다니 분하다. 아, 그래. 더 맞아야겠지. 다시 일어날래? 아니야, 사과할게. 미경아,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시짜지라고 괴롭히고 때린 건 모두 사과하마. 아줌마, 그럼 몇 대만 때려도 돼요? 뭐시여? 야, 내가 지금 비굴하게 사과하잖아. 그냥 조용히 끝내자고. 그럼 저희 어머님한테 더 맞으시던가. 난 사과 거부할게요. 알았다고. 때려라. 그 전에 한 가지 약속해 주세요. 신고하지 않겠다고. 물론 쌍방이라 아줌마도 똑같이 처벌받을 텐데 조용히 처맞고 여기서 끝내자고요. 오케이? 오케이. 난 전과가 있어서 어차피 신고할 생각 없었어. 얼른 날 때리고 끝내자. 예, 저는 복싱 자세를 취하고 전시모의 면상에 원투를 꽂았고 어퍼컷도 해보고 라이트 레프트 훅을 사정없이 꽂아주었습니다. 화가 풀릴 때까지 실컷 주먹질을 했어요. 얼굴이 탱탱 부은 전시모는 개거품을 물며 침을 질질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그만 좀 때려라. 아파 죽겠어, 미경아. 제발 그만해. 여사님, 이제 제 팔 좀 놔주세요. 제가 잘못했으니 그만 보내줘요. 미경아, 어떻게 더 때릴래? 그럼 마지막 한 대만 더 칠게요. 자, 간다, 멧돼지년아!
저는 뒤로 물러났다가 달려가며 주먹으로 돼지년의 턱주가리를 날렸어요. 빠직하는 소리가 나며 아랫니가 빠져서 하나 떼구르르 바닥을 굴렀습니다. 그제야 속이 풀려서 그만 때리기로 했습니다. 전 남편은 의식을 되찾고 전 시무를 들어 올리려고 했어요. 무거워. 저기 미경아, 미안한데 택시 좀 불러줄래? 그리고 새남편 델푼한테 우리 엄마 좀 같이 들자고 해주면 안 될까? 연약한 전 남편은 비굴하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저는 씩 비웃으며 말해줬어요. 이 등신 같은 놈. 넌 하나도 변하지 않았구나. 내가 처맞을 때 구경만 하더니 네 엄마가 맞아도 가만히 구경만 하네. 아주 대단한 놈이야. 평생 그렇게 패배자로 살아라. 전 남편은 훌쩍거리며 눈물을 흘렸고 낑낑대면서 전 시무의 두 다리를 잡고 식당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것으로 개진상 돼지년과 멸치 대가리 전 남편의 악연은 끝이 났어요. 더는 트라우마 같은 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새 시어머니한테 궁금한 게 있어 바로 물었습니다. 어머님, 아까 그 발차기 뭐예요? 포물선을 그리며 엄청 강하던데요? 또 저 육중한 여자를 업어치기까지 하시고 어머님 혹시 저도 실수하면 그렇게 얻어맞는 건가요? 뭐야? 내가 며느리를 때릴 여자로 보이니? 난 절대 내 식구는 건드리지 않아. 그러니까 괜한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이 빼빼 마른 몸으로 싸우는 걸 보고 놀랐지? 내가 5년 전에 은퇴하긴 했지만 백골 특공대 지휘관 출신이다. 군발이었다 이거지. 백골 부대요? 거기 들어봤어요. 텔레비전에 무시무시한 부대라고 나오고 그러지 않았어요? 뭐 그냥 훈련이 조금 빡센 정도지. 별거 없어. 간첩 잡아서 족친 적이 몇 번 되고 또 젊었을 때는 북한에 넘어가서 간첩 일도 하고. 에휴, 별거 아니야. 그리고 이젠 미경이 네 시엄마이지. 다른 직업은 없다. 남자친구에게 들어보니 시어머니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대통령 표창은 기본에 훈장도 여러 개 받으셨답니다. 저는 감탄사를 다하내며 시어머니를 신기하게 바라보았고 때려눕힌 전 시무를 생각하며 깔깔 웃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의미 있는 밤을 보냈네요. 얼마 뒤 남자친구와 재혼을 하게 되었고 신혼살림을 차렸는데 시어머니는 신혼집에 아예 오지 않으십니다. 반찬도 현관 앞에 놓고 그냥 가셨어요. 제가 부담을 가질까봐 밖에 식당에서만 만나고 시댁에도 잘 부르지 않으시고 있답니다. 이제 결혼한 지 3년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딸아이를 낳고 육아하느라 여념이 없어서 시어머니한테 자주 도움을 청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고부 사이는 매우 돈독해졌고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지금까지 저의 인생 이야기와 전 시모에게 당한 복수전을 틈틈이 써봤는데요. 제가 글을 쓰면서도 마지막에는 피식하고 웃음이 나오네요. 멧돼지 전 시모가 응징당한 순간이 떠올랐거든요. 그럼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